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지친 날,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하나. 우리는 모두 그런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분명히 내 삶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밀어내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멀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3가지. 이 3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평소 말투에서, 작은 태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쳐가는 말 안에서 이 3가지는 서서히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왔던 인연이 이미 한 번 여러분 곁에 머물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 실수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듯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던 소중한 인연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더 현명하고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 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3가지를 깊이 탐색해보고 그 행동들이 관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맺는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현실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과거의 실수들을 통해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간적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인연이란 것은 마치 섬세한 유리 세공품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것이며 금이 간 자국은 영원히 남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귀한 인연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며 과연 나는 그 인연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결국 서로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너무 쉽게 드러내거나 혹은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다가오던 인연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나 게으름, 궁핍한 경제적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부담감과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이나 경제적 상황이 연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는 결국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는 자기 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요? 특히 유머, 감각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이나 낮은 성욕, 말이 너무 많은 것을 싫어하는 남성들의 경향은 관계에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호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단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참을성 부족이나 신뢰 부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어장 관리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아 올리기 가장 어려운 가치이며 이는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역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행동은 결국 소통의 부재를 낳고 이는 곧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노력 없이는 진정한 교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랑 표현에 서툰 것 또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너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표현 방식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완성되는 감정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툰 감정 표현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다독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그림자마저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며 관계의 뿌리가 깊고 튼튼해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관계를 시험하고 불필요한 충고를 남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하에 관계를 시험하려 들거나 혹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언뜻 보기에 관계에 대한 관심의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웹 검색 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강박성, 경계성, 회피성, 의존성, 편집성 성격 유형은 연애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거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상대에게 끌리지만 억지를 부리는 상대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듬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조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순간에 무심하게 던지는 충고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잣대 삼아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양굴며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는 관계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감 어린 귀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라고 그 감정을 정당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극복했는데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자기 방식으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식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알려줘야 해 하는 의무감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연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험하는 행동 역시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확인이 솔직한 대화가 아니라 돌려 말하기, 삐치기, 혹은 일부러 연락, 끊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때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에 약합니다. 특히 친밀해지려는 순간에 상대의 반응을 보며 일부러 마음을 감추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친밀감은 무게를 견뎌야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시험한다는 건 내 상처와 불안이 만든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새로운 인연을 막는 벽이 됩니다. 관계는 맞춰가는 것이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자는 믿음은 질문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를 계속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투나 연락 빈도, 표정이나 메시지의 길이에 불안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묻기 전에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건 없는 신뢰에서 자라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평생을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에 대한 투명한 마음과 진솔한 소통을 통해 비로소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최악의 행동은 바로 관계 유지 노력 부족과 외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인연은 한 번 만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마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야 할 정원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외적인 조건에만 집중하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함으로써 소중한 인연을 놓치곤 합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상적인 관계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고 비일상적인 상황에서만 설렘을 추구하며 성적인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설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헌신, 즉 올인하는 연애 또한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언뜻 보면 헌신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과 기대치를 전가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경우 헌신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헌신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깨뜨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관계의 역동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만 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모, 지위, 경제력 등 외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 또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내적인 가치, 즉 서로의 성품, 가치관,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적인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허상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적인 가치에 집중하여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매력이나 표면적인 조건에만 이끌려 시작된 관계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성숙과 정신적인 교류가 없는 관계는 마치 껍데기만 화려한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인연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연은 노력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보살피며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영원한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올 인연조차 쫓아내는 3가지 최악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성격과 태도, 관계를 시험하고 불필요한 충고를 남발하는 태도, 그리고 관계 유지 노력 부족과 외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태도. 이 3가지는 모두 인간관계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림자와도 같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 단순히 과거의 후회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행동들을 극복하고 소중한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진정한 자기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감정 표현과 진솔한 소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느끼는 만큼 표현하고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오해나 갈등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시험하려 들기보다는 자신의 불안감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불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감정이며 그 공유의 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지위, 경제력 같은 일시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그리고 영혼의 깊이를 알아보고 사랑할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결국 배움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내가 보인 태도 하나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관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노력하는 자에게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당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